폭군이기 전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연산.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군. 하지만 그에게도 세상 무엇보다 귀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세자 황과 3명의 아우들, 중전 신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장남 세자 황, 그리고 3명의 어린 아우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연산은 밖에서는 피바람을 일으켰지만 안에서는 아들에게 글을 직접 가르칠 정도로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1506년 궁궐을 덮친 반정의 햇불.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06년 가을밤, 반정의 무리가 궁궐을 에워싸며 연산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된 아이들, 아버지는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고 12살 세자 황과 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감에 실려 궁을 나옵니다. 어머니 신씨의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어린 형제들은 서로 다른 유배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왕게 태어나지 말거라. 이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그 어린 아이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세자 황은 강원도 정선으로, 동생들은 강화도로 죄명은 연산의 아들. 12살 세자 황은 멀리 강원도 정선으로, 동생들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강화도로 흩어집니다. 유배지의 낡은 초가집에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떨었습니다. 어제까지의 화려한 궁궐은 이제 꿈만 같습니다. 세왕 중종은 어린 조카들이 가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며 살려두려 했으나 공신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두면 훗날 화가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살생의 요구. 결국 중종은 권력의 안정을 위해 조카들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유배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사약이 당도했습니다. 세자 황은 당황하지 않고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사약을 맞이했습니다. 내 죽음으로 아버님의 죄가 씻기를. 실록에 따르면 세자는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2살 아이의 어깨에 놓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세자 황은 조선의 10대 왕인 연산군과 중전 신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자 조선의 마지막 폐세자 중 한 명입니다. 연산군은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들인 세자 황에게만큼은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자가 병이 나면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걱정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자 황 역시 영특하여 연산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연산군이 폐위되자 세자였던 황도 순식간에 폐세자로 강등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2살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훗날 세자가 복수할까봐 두려워했고 결국 중종을 압박하여 세자 황에게 사약을 내리게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2살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거나 당황하지 않고 매우 담담하게 사약을 받아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의젓하여 주위 사람들을 더 슬프게 했다고 합니다. 세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화도에 있던 동생들도 같은 날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어린 생명들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그날 신씨는 남편보다 아들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던 12살 황과 어린 대군들이 거친 감에 실려 궁을 떠날 때 신씨는 아이들의 옷소매를 놓지 못했습니다. 사람한다오 부디 살아서 소식이라도 전해주렴. 이것이 어머니로서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찬바람 속으로 강화도의 거친 바닷가로 뿔뿔이 흩어진 아들들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며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들의 생존 소식이 아닌 4명의 아들이 모두 사약을 받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후 신씨는 무려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기적이라 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연장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아들들의 기일이 되면 소박한 제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황가, 성아,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어 밥 한 술 넘기지 못했던 세월.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여인을 꼽으라면 단연 패비 신씨일 것입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아들인 이명대군의 손녀로 가장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비라는 화려한 이름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연산군이 폭정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가 아닌 중전으로서 남편의 칼날을 막아서야 했던 그 고독한 시간들, 연상훈과 중전 신씨는 같은 왕실 가문에 뿌리를 둔 십촌사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세종대왕의 후손입니다. 연산군은 세종대왕의 증손자이며 중전 신씨는 세종대왕의 외증 손녀 관계입니다. 지방길이 만남으로 온 나라의 축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보다 5살 연상인 중전 신씨는 어릴 적부터 서로의 집안을 잘 알았던 두 사람. 그렇기에 신씨는 연산군이 관계에 휩싸일 때 아내로서 또 친척 누이 같은 마음으로 더욱 가슴 아프게 남편을 지켜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연산군에게 신씨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5살이나 많았던 여인, 어머니를 일찍 여인. 연산군에게 신씨는 때로는 누나 같고 때로는 어머니 같은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폭정 속에서도 연산군이 신씨의 말만은 귀담아 듣게 했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깊었던 인연도 권력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는 자식들의 사약과 유배라는 비극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이 죽은 자를 다시 처벌하는 무오사화와 어머니 패비 윤씨의 피 묻은 적삼으로 시작된 갑자사화는 조선을 뒤흔든 두 번의 피바람이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던 여인이 바로 중전 신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이 연산의 칼날에 화를 입는 순간에도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미쳐가는 남편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실록에는 그녀의 성품이 너무나 어질고 겸손하여 폐위된 후에도 반정공신들조차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 했던 그녀의 삶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를 유배시킨 채 30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가 바란 것은 그저 고집불통이었으나 평생 사랑했던 남편 연산군 옆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숲속에는 2기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고통뿐이었던 두 사람이 죽어서야 비로소 평화롭게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조선 500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